안녕하십니까.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이해 과정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처음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생활의 비유를 해보고 그 비유를 도커가 하는 일과 연결 지을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컨테이너 기술과 관리 도구입니다. 간단히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커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도커의 핵심 기능인 이미지와 컨테이너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도커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동화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도커가 무엇인지 실생활의 비유를 들고 그 비유를 도커에 적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사업가가 있고 한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파스타를 파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을 좀 더 크게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요리사들에게 레시피를 가르쳐 언제든 대기하게 합니다. 고객이 원할 때 요리사가 직접 집으로 가서 파스타를 요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음식은 조리를 위해 몇 가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밥솥, 믹서기, 계량 스푼, 냄비와 팬, 오븐 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집에 방문했을 때 다행히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솥은 정확한 브랜드이고 필요한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고 고객들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객에게 전화가 와서 고객의 집에 방문해보니 주방에 오븐이 없습니다. 오븐이 없으면 이 음식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쁜 상황도 존재합니다.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 이 음식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보내니 주방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전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필요한 최소한의 것조차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매우 부유한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모든 장비도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오븐의 버전이 오래되어서 음식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환경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환경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환경을 갖춘 푸드 트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전화가 오면 상대방의 주방에 들어가 요리하는 대신 푸드 트럭을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집에서 전화가 오든 주방도 전기도 없는 오두막에서 전화가 오든 상관없어졌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 환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커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다음 섹션에서 도커가 우리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할 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도커의 그 비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코드로 작성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로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컬이란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코드를 팀원들에게 보여주고 팀원들도 자신의 로컬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주고 npm run start를 실행해봐 라고 명령어를 알려준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입력했어야 했고 팀원들도 그렇게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자신의 로컬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1번 팀원과 2번 팀원이 npm run start를 실행했지만 코드베이스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분의 코드는 특정 의존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 16 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그레 SQLDB가 없으면 연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비유를 기반으로 여기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의 환경이 일종의 완벽한 집과 같다고 비유해 봅시다. 포스트그레 SQL이 있고 노드 16 버전이 있으며 리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팀원의 환경은 약간 다릅니다. 포스트그레 SQL이 있고 노드 16 버전이 있지만 리눅스가 아닌 윈도우 기기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었네요. 2번 팀원의 경우도 포스트그레 SQL과 리눅스를 실행 중이며 노드도 있지만 14 버전입니다. 1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해당 팀원은 14 버전의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1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그 프로젝트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모든 환경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든 리눅스를 사용하게 하고요. 여기는 그냥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게 하고요. 이렇게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전이나 운영체제를 바꾸려면 다양한 버전들을 고민하고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위치처럼 딸깍하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팀원들의 개발 환경을 강제로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불편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 심지어 수백 개의 환경을 가질 수 있는데 각 환경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으로는 모든 의존성과 함께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푸드트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푸드트럭 안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을 모든 의존성과 함께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상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도커입니다. 로고를 보시면 고래 위에 많은 사각형 상자가 보입니다. 이것을 컨테이너라 하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이 개념이 아직 이해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실행하는 곳입니다. 이제 도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커는 오픈소스 컨테이너화 플랫폼입니다. 컨테이너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푸드트럭 같은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 개념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패키징하고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와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그리고 필요한 의존성을 결합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행 가능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도커의 본질이며 이 긴 설명이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도커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환경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컨테이너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안에는 우리의 코드뿐만 아니라 리눅스와 노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컨테이너마다 동일하게 포스트그레 SQL도 포함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커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커에서의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역할을 살펴보고 도커 파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든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역할을 살펴보죠. 도커에서의 이미지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설정과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 라이브러리, 설정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이미지가 실행된 상태가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란 애플리케이션과 필요한 환경을 묶어 어디서나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뜻합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다른 컨테이너나 시스템과 격리된 상태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의 설계도, 즉 레시피이고 컨테이너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실행된 실제 애플리케이션, 즉 완성된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도커 파일을 통한 환경 설정을 알아봅시다. 도커 파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도커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설정, 설치 과정, 명령어 등을 순서대로 적어 놓은 조리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일을 기반으로 도커가 이미지를 만들고 일관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작성된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생성되어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기본 개념과 도커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동화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컨테이너가 많아질수록 이를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나 앱이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 더 많은 서버와 컨테이너가 필요해집니다. 수십,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생기면 이를 일일이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로 여기서 쿠버네티스가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는 도커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동화할까요? 쿠버네티스는 도커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다양한 핵심 기능과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주요 방식으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죠. 쿠버네티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상자에 담아서 자동으로 관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상자를 어디에 둘지 정하고 실행하거나 멈추는 일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리합니다. 컴퓨터는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각 컴퓨터가 얼마나 바쁜지 확인하고 여유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배치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춘다면 다시 실행하거나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죠. 이걸 셀프 힐링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몰릴 땐 가게의 점원을 늘리고 한가할 땐 점원을 줄이는 것처럼 쿠버네티스도 프로그램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 개수를 조정합니다. 덕분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낭비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기능 덕분에 서비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이 사용 중인 앱이 갑자기 멈추거나 업데이트 때문에 꺼진 적 있나요? 쿠버네티스는 이런 일을 막아줍니다. 새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교체하면서도 서비스가 멈추지 않게 관리하죠. 필요한 경우 일부 사용자에게만 새 기능을 먼저 적용해 시험해 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도커와 쿠버네티스 강의를 함께하면서 컨테이너와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현대 IT 환경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와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